전연 때문에 장사를 망쳤어. 배불뚝이 쌀 장수 윤부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때려라. 미친년이 쌀을 쏟아 버렸다고. 장터 한복판 기둥에 묶인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 하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저리 두들겨 패도 되는 건가? 이걸로 되겠소. 세냥이면 되지 않소. 윤부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은전을 낚아챘습니다. 좋소. 한 사내가 전 재산 세냥으로 미친 여자를 삽니다. 과연 이 미친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덕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듣고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전연이 제정신이 아니란 걸 모두에게 보여줘야 한다. 윤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장정의 회초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여인의 등에 붉은 자국이 생겼지만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작은 돌이 여인의 발치에 굴러왔고 누군가는 침까지 뱉었습니다. 저런 미친년은 쫓아내야 해. 우리 고을에 재수 없는 일만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장터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감싸지 않았고 아무도 회초리를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구석 한 사내 하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흔을 한참 넘긴 얼굴, 그을린 피부, 그리고 평생 장가 한 번 못 간 티가 역력한 행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돌쇠라 불렀지요. 돌쇠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저리 두들겨 패도 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으로 여인이 묶인 기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총각이 뭐 하려고? 설마 저 미친년을 감싸려는 건 아니겠지. 돌쇠는 윤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주머니였지요. 그 안에서 은전 세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걸로 되겠소. 돌쇠의 말에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가 된다는 거요? 저 여인을 제가 데려가겠소. 세냥이면 되지 않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치며 비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친년을 사가겠다니 저 노총각도 미쳤구만. 세냥이면 장가도 못 가는 주제에 저런 여자를 데려가다니. 하지만 돌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부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꼴은 못 보겠소. 이 돈을 받고 저 여인을 풀어주시오. 윤부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비웃음을 지으며 은전을 낚아챘습니다. 좋소. 어차피 전혀는 쓸모도 없으니 가져가시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모르는 일이오. 장정들이 여인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여인은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동자만이 돌쇠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돌쇠는 여인의 팔을 살짝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인은 저항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저 노총각, 세냥 날린 거야. 미친년 하나 사서 뭘 하겠다고. 돌쇠는 그 말들을 듣지 않은 척하며
여인과 함께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아니 고을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고을 장터에 박돌쇠라는 평생 혼자 살아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간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얼굴이 못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때를 놓쳤을 뿐이었지요. 젊었을 적엔 홀어머니를 봉양하느라 혼처를 찾지 못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혼자 사는 게 편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마을 사람들조차 돌쇠를 노총각이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지요. 돌쇠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초가였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리고 좁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집을 늘 깨끗하게 유지했지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처럼 말입니다. 그가 새냥을 모으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품팔이로 나무를 해다 팔아서 1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낡은 농기구라도 하나 사려 했었지요. 아니면 지붕을 고치거나 겨울 양식을 좀 더 넉넉히 장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새냥은 모두 윤부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돌쇠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인이 도망치지나 않을까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너무 조용해서 혹시 쓰러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것이지요. 여인은 맨발로 돌길을 걸으면서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말 미친 게 아닐까. 돌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매질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초가집에 도착하자 돌쇠는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시오. 누추하지만 묵을 곳은 돼요. 여인은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지요. 돌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물이라도 드시오. 여인은 물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고 그저 그릇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돌쇠는 난처했습니다. 이걸 어쩐다. 저녁이 되자 돌쇠는 남은 보리밥을 데워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밥그릇을 만지작거릴 뿐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소. 며칠을 굶었을 텐데. 여인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텅 비어 있어서 돌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마루에 자리를 폈습니다. 여인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밖에서 잤지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냥을 날린 건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지요. 그때 방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인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가 눈을 떴을 때 여인은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앉아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동작이 느렸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침착했지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밤새 편히 쉬었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죽을 끓이기 위해 불을 지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방 안에 두었던 보리쌀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먹긴 먹었구나. 돌쇠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싶었지요. 죽을 끓여 여인 앞에 놓자 여인은 이번에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금씩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여인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다시 물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무를 해야 했고 밭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집을 나서며 돌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슬퍼 보였지요. 해가 지고 돌쇠가 돌아왔을 때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마당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우물가 주변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놀랐습니다. 이걸 당신이 한 거요? 여인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또다시 마루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친 게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려는데 또다시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23섬 97섬.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숫자였습니다. 여인은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를 미쳤다 믿어주시오. 그 말투는 결코 미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차분했지요. 돌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정말 미친 게 아니었소? 그렇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초옥입니다. 윤부자 댁의 여종이었지요. 윤부자 댁이라면 장터의 그 쌀 장수.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집 안채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종이었습니다. 초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주인 마님의 심부름으로 사랑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부를 보고 말았습니다. 장부요? 윤부자가 숨겨둔 쌀거래 장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서당 구석에서 몰래 글을 배웠기에 그 장부를 읽을 수 있었지요. 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 고을에 있어선 안 될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관가에 바쳐야 할 쌀을 빼돌린 기록, 기근 때 값을 올려 백성들을 착취한 흔적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걸 당신이 봤다는 걸 윤부자가 알았소?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장부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윤부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망쳤지요. 하지만 어디로 도망칩니까? 관아에 가도 윤부자의 손이 미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초옥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척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미친 사람은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돌쇠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장터에서의 매질,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세냥에 팔려간 여인. 모두 윤부자가 꾸민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윤부자는 당신을 일부러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앞에서 죽이면 의심을 살 테니 미친 여자로 만들어 쫓아내려 한 것이지요. 장터에서 매를 맞게 한 것도, 누군가 저를 데려가길 바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초옥은 돌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깨서 세냥을 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며칠 안에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악독한 놈이. 하지만 초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위험합니다. 윤부자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을 보내 저를 찾을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냥을 내고 산 것은 미친 여자가 아니라 진실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초옥은 부엌에서 식은 숯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시지요. 그녀는 마루 바닥에 숯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촛불을 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쓰인 글자들은 돌쇠가 보기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정갈했고 어딘가 격식이 있어 보였지요. 이건 무슨 글이오? 관아 문서체입니다. 초옥의 대답에 돌쇠는 눈이 커졌습니다. 관아 문서체라니, 당신이 어찌 그런 걸.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이 관아 서리의 집이었습니다. 초옥은 숯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양반가의 서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저는 친척집으로 팔려갔지요. 그 집이 바로 관아 서리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웠소. 서리 나리의 아들이 서당을 다녔는데 저는 몰래 그 뒤를 따라가 글을 익혔습니다. 들키면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배웠지요.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초옥은 바닥에 쓴 글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윤부자의 장부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저는 그날 밤 본 것을 모두 외웠습니다. 외웠다고? 그렇습니다. 숫자와 날짜, 쌀의 양까지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돌쇠는 바닥의 글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황력 3월 12일, 미국 23 섬, 남창고에서 빼내. 황력 4월 20날, 미국 97 섬, 관가 몰래 팔아넘김. 글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윤부자는 관가에 바쳐야 할 쌀을 빼돌려 백성들에게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도 쌀을 숨겨 두고 값을 올렸지요. 초옥은 숯으로 바닥을 한 번 더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부자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요? 관아에 누군가가 함께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 일을 몰래 할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윤부자뿐만 아니라 관아까지 연루되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오? 초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고을 백성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닥에 쓴 글자를 모두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초옥의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는 돌쇠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초옥을 집에 남겨두고 혼자 간 것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나무를 팔고 필요한 물건을 샀지요. 하지만 귀는 열어두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미친 여자 어디로 갔대? 박돌쇠한테 팔려갔다잖아. 세냥이나 주고 저런 여자를 사다니 돌쇠도 미쳤나 봐. 사람들은 여전히 초옥을 미친 여자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부자의 쌀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았지요. 돌쇠는 슬쩍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쌀값이 또 올랐대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번째잖아요. 기근도 끝났는데 왜 자꾸 오르는 거야?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주고 쌀을 샀습니다. 윤부자는 웃으며 쌀을 되어 주었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자가 바로. 그때 누군가 돌쇠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돌쇠, 자네 요즘 이상하더군. 이상하다니요. 미친 여자를 데려갔다며.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돌쇠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 보여서 데려왔을 뿐입니다. 불쌍하긴. 자네도 조심하게.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가 초옥을 미쳤다고 믿고 있구나.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초옥은 안전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쇠는 초옥에게 장터 소식을 전했습니다. 쌀값이 또 올랐다고 하오.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더군. 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윤부자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자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소? 초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장터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건 너무 위험하오.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초옥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미친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친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지요. 하지만 미친 사람의 말 속에 진실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쇠는 초옥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설마 장터에서 장부 내용을 말하겠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미친 척하며 중얼거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겠지만 점점 이상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초옥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관아에 닿으면 윤부자는 흔들릴 것입니다. 윤부자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늘 쌀이 가득했고 돈괴에는 은전이 넘쳤지요. 하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윤부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자랐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천대받았지요. 그래서 그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에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습니다. 기근이 들면 쌀을 숨겨두고 값을 올렸지요. 그리고 이제는 관가의 쌀까지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윤부자의 사랑채에는
두 개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부, 다른 하나는 숨겨진 장부였지요. 초옥이 본 것은 바로 그 숨겨진 장부였습니다. 그날 밤 윤부자는 장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황력 3월 12일 미국 스물세 섬 남창고에서 빼내 황력 4월 20날 미국 97섬 관가 몰래 팔아넘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부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해도 잘 벌었군. 하지만 그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종은 정말 미친 게 맞을까? 장터에서 초옥을 매질하게 하고 세냥에 팔아넘긴 것은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미친 여자로 만들어 쫓아내면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윤부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거짓으로 미친 척을 한 건 아닐까? 그는 신복을 불렀습니다. 그 여자 박돌쇠한테 팔려간 여자 말이다. 한번 확인해 봐라. 확인하라니요. 정말 미쳤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아보라는 거다. 만약 거짓이라면 윤부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없애버려라. 신복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윤부자는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이리 불안하지? 그날 밤 윤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날이 밝았습니다. 초옥은 돌쇠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초옥은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 저는 미친 여자일 뿐입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저 여자 아냐? 박돌쇠가 세냥 주고 산 미친 여자잖아. 아직도 멀쩡하네. 죽지도 않고. 초옥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리고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물세 섬, 스물세 섬. 처음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것 봐, 역시 미쳤어. 저렇게 숫자만 중얼거리네. 하지만 초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력 3월 12일 남창고 스물세 섬.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력 4월 20날 97섬 몰래 팔아넘김. 사람들의 웃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 남창고라면 관아 창고 아냐? 그리고 황력이라는 건 관아 문서에 쓰는 연호잖아.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윤부자의 신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옥을 보고는 황급히 윤부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 나리,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 여자가 장터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자는 황급히 장터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초옥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황력 5월 150, 섬값을 올려 팔아넘김. 윤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내 장부의 내용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초옥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었지요. 대신 윤부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여자는 미쳤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면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인 날짜와 숫자를 말해? 그리고 관아 용어까지 쓰잖아.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장터를 넘어 마을로 그리고 관아로 퍼져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후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옥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지요. 날이 괜찮습니다. 초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윤부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당신을 해칠지도 모르오. 그래서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초옥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관아에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관아라니 나 같은 천민이 어디 아는 사람이 있겠소. 그럼 설이나 아전 중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까?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마을 이장이 가끔 관아 서리를 만나긴 하는데 그 서리 나리가 어떤 분입니까? 젊은 양반인데 백성들에게 가혹하지 않다고 들었소. 청렴하다는 소문도 있고. 초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초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관아에 가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저는 미친 여자이니 관아에 가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가신다면 다릅니다. 돌쇠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관아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아는 천민인 자신과는 먼 곳이었지요. 하지만 초옥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가보겠소. 다음 날 아침 돌쇠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 앞에서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인은 박돌쇠라 하는 자입니다. 설이 나리를 뵙고 싶습니다. 문지기가 비웃었습니다. 설이 나리를 내가 함부로 뵙겠다고? 돌아가거라.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중요한 일, 뭔데?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윤부자의 쌀 거래에 관한 일입니다. 문지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잠시 후 젊은 서리가 나왔습니다. 그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윤부자의 쌀 거래라니 무슨 말인가? 돌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인의 집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 관가의 쌀을 빼돌린 일 말입니다. 서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장부의 내용을 모두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내일 5시에 관아로 오도록. 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초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야 하오. 초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벌일 때입니다. 그날 밤 장터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여자가 숫자를 외운다더라. 그냥 숫자가 아니라 날짜랑 쌀의 양이래. 그것도 관아 창고 이름까지 말한다잖아? 술집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윤부자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신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여자를 당장 없애야 한다. 하지만 주인 날이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윤부자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내가 너무 방심했다. 여종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구나. 그때
한 신복이 말했습니다. 주인 날이 소문에 의하면 박돌쇠가 관아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윤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아에? 무슨 일로?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설이 나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윤부자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일이 커지고 있어. 그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도 관아에 가야겠다. 설이 나리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해. 윤부자는 황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그를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지금 바쁘시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내일 다시 오시라. 윤부자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그날 밤 윤부자는 장부를 모두 꺼내 불태워 버렸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증거는 종이가 아니라 초옥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관아로 가기 전 초옥은 다시 한번 미친 여자로 변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저래야 하오? 그래야 윤부자가 방심합니다. 그리고 관아 사람들도 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관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윤부자가 와 있었습니다. 설이 날이 저 여자는 정말 미쳤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설이는 손을 들어 윤부자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가 직접 들어보겠소. 설이는 초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윤부자의 장부를 보았다는 것이 사실인가? 초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눈빛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나리. 관아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초옥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는 윤부자 댁의 여종이었습니다. 황력 2월 보름날 밤 사랑채에서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 장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 관가에 바쳐야 할 쌀을 빼돌린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미쳤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윤부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내가 물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계시오. 설이는 다시 초옥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는가? 그렇습니다. 모두 외웠습니다. 그럼 말해 보시오. 초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력 3월 11일 남창고에서 미국 23 섬을 빼냄. 황력 4월 20날 미국 97 섬을 몰래 팔아넘김. 황력 5월 초 이튿날 150 섬의 값을 올려 백성들에게 팔아넘김. 초옥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짜, 숫자, 창고 이름, 거래 내용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윤부자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설이는 아전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모두 기록하시오. 예, 나리. 초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도록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초옥이 말을 멈췄을 때 관아 마루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나리. 윤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설이가 윤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주사, 그대의 사랑채를 수색해도 되겠는가? 윤 부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즉시 관아 군사들을 보내 윤 부자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윤 부자는 이미 장부를 태워 버린 뒤였습니다. 군사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날이 장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 부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장부가 없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부가 없다는 것이 결백의 증거는 아니요. 오히려 의심스럽소.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리는 초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말한 창고들을 확인하면 되지 않겠소? 창고를 말입니까? 그렇소. 남창고, 북창고, 그리고 관가의 곡식 창고까지. 모두 확인해 보면 쌀의 양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요? 윤 부자의 얼굴이 또다시 굳었습니다. 서리는 즉시 관가의 창고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이 관가 창고의 쌀이 장부에 적힌 것보다 300섬이나 부족합니다. 300섬이라고? 서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윤 부자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창고지기가. 창고지기라면 관아 사람이요. 그럼 관아 안에도 공모자가 있다는 말이요? 서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주사, 그대는 이제 변명할 수 없을 것이요.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백성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서리 날이 윤 부자가 정말 쌀을 빼돌렸습니까? 우리가 비싼 값에 산 쌀이 원래는 관가 쌀이었단 말입니까? 서리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하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 부자를 당장 벌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었는데 저 자는 쌀을 숨겨 두고 있었단 말입니까? 서리는 윤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대가 해명할 차례요. 윤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관아 마루에서 초옥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요? 윤 부자는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 안에 공모자가 있습니다. 서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초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창고직이 이서방입니다. 관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서방이라면 관가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 아닌가? 믿을 수 없는데 서리는 즉시 이서방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날이? 이서방, 그대가 윤 부자와 함께 쌀을 빼돌렸다는 말이 사실이요? 이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초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황력 3월 12일 밤 남창고에서 쌀 23섬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이서방이 창고 당번이었습니다. 그건 황력 5월 초 이튿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섬이 사라진 날 역시 이서방의 당번이었지요. 서리는 장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사실이로구나. 이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 부자가 협박을 했습니다. 제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대신 눈을 감아 달라고.
그래서 관가의 쌀을 빼돌렸단 말이오? 용서해 주십시오. 서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오.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소. 그때 윤부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 저 여자의 말만 믿으시겠습니까? 증거도 없이. 서리가 윤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창고에 쌀이 부족한 것이 증거 아니오? 이 서방의 자백이 증거 아니오? 하지만 장부는 없지 않습니까? 초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장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윤부자의 집에는 장부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다른 하나는 숨겨둔 것이었지요. 윤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이미 태워버렸소. 순간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윤부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서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워버렸다고 자백했구려. 그럼 장부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요. 윤부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부자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는 이 고을의 상인입니다. 제가 없으면 고을 경제가 무너집니다. 서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대 때문에 이미 무너졌소. 그럼 돈을 내놓겠습니다. 곡식도 모두 내놓겠습니다. 윤부자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관아 밖에서 백성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윤부자를 벌하시오. 저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서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소. 백성이 보고 있소. 내가 어찌 그대를 용서할 수 있겠소. 그때 윤부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품속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럼 나도 죽고 너희도 죽는다. 윤부자는 칼을 들고 초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하지만 돌쇠가 재빨리 초옥을 감쌌습니다. 조심하시오. 칼이 돌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돌쇠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군사들이 재빨리 윤부자를 제압했습니다. 감히 관아에서 칼을 휘두르다니. 윤부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부자는 관가의 곡식을 빼돌리고 백성을 속였으며 관아에서 칼을 휘둘렀소. 이는 중죄요. 즉시 옥에 가두고 상부에 보고하여 판결을 기다리도록 하시오. 예, 날이. 윤부자는 끌려갔습니다. 초옥은 돌쇠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소.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윤부자가 끌려간 후 서리는 초옥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모두 외울 수 있었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이. 초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척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장부를 외우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용기 덕분에 이 고을이 살아났소. 그때 초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윤부자의 창고에 아직 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관가로 환수할 것이요. 그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서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관가의 쌀이요. 하지만 그 쌀은 원래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것을 윤부자가 빼돌렸으니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서리는 초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내가 상부에 보고하여 처리하겠소. 며칠 후 관아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윤부자가 빼돌린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고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이 모두 미친 여자 아니, 초옥 덕분이야. 사람들은 더 이상 초옥을 미친 여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밝힌 여인이라 불렀지요. 한 달 후 상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윤부자는 귀양을 보낸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관가에 귀속시키고 그중 일부는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배상하라. 고을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윤부자가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보고 계셨어. 관아에서는 윤부자의 창고를 여러 쌀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차례대로 쌀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다 초옥 덕분이야. 박돌쇠도 대단해. 세냥을 내고 초옥을 구했으니. 돌쇠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매질하는 걸 못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돌쇠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총각이라고 무시했는데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세냥을 내고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고을 전체를 구한 거야. 서리는 돌쇠와 초옥을 관아로 불렀습니다. 그대들 덕분에 이 고을이 바로 섰소.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시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고집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 관가에서 그대에게 곳간 일을 맡기고자 하오. 적은 자리지만 굶지는 않을 것이오. 돌쇠는 놀랐습니다. 소인 같은 천민에게 그런 자리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대의 마음씨가 중요한 것이오. 서리는 초옥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오? 초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그대의 양민 문서를 만들어 주겠소. 이제 그대는 자유인이오. 초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날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초옥은 더 이상 윤부자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지요. 장터에서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인사했습니다. 초옥 낭자, 안녕하십니까?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초옥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이들은 초옥을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낭자님, 정말 장부를 다 외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억할 수 있어요? 초옥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을 배우면 너희도 할 수 있단다. 글은 힘이 있어. 진실을 기록하고 거짓을 밝히는 힘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마을 어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글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을에 작은 서당이 생겼습니다. 초옥은 가끔 서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자가 글을 가르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초옥 낭자만큼 글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분이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거요. 돌쇠는 관아 곳간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돌쇠 형은 정직해. 곡식을 한 톨도 속이지 않아. 어느 날 저녁 돌쇠와 초옥은 집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소. 돌쇠의 말에 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매를 맞던 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내가 지나치지 않길 잘했소. 초옥은 돌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께서 새냥을 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새냥은 아깝지 않소. 그 돈으로 당신을 만났고 이 고을도 바로잡았으니 두 사람은 조용히 달빛을 즐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관아 곳간에서 일했고 초옥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사이였지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돌쇠, 자네 언제까지 혼자 살 생각인가? 혼자가 아닙니다. 초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초옥 낭자와 혼인하는 게 어떤가?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무슨 소리야? 자네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나? 초옥 낭자도 자네를 좋게 보고 있다고 들었네. 돌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직접 물어보게나. 그날 저녁 돌쇠는 용기를 내어 초옥에게 물었습니다. 저 초옥 낭자, 왜 그러십니까, 나리?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초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작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리. 정말입니까? 나리께서 새냥을 내고 저를 구하셨을 때부터 저는 나리와 함께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얼마 후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돌쇠,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노총각 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겠네. 초옥 낭자, 축하합니다. 관아서리도 축하 선물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의로움이 이 고을을 구했소.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돌쇠와 초옥은 작은 집에서 단출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초옥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윤부자 같은 탐욕스러운 상인이 사라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지요. 어느 봄날 이제는 할머니가 된 초옥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적에 말이야. 장터에서 매를 맞았다고요? 그렇단다. 그때 할머니는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었어. 그럼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할아버지께서 새냥을 내고 할머니를 구하셨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새냥이면 많은 돈이에요. 할아버지한테는 전 재산이었단다. 평생 모은 돈을 할머니를 위해 쓰신 거야. 돌쇠도 나이가 들었지만 성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요. 당신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소. 다만 세상이 당신을 물건처럼 취급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값어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돌쇠가 새냥을 내고 산 것은 미친 여자가 아니라 진실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초옥이 얻은 것은 자유만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